이번 월드컵에서 이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이변 중에 하나가 지난해 우승팀인 스페인이 2경기 만에 바로 탈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영국도 축구 종가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성교육을 연구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 관점에서 보이는데, 요새 학생들 가장 큰 문제가 학교폭력 중에서 언어폭력입니다. 그래서 언어 습관에 학교에서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예. 이 축구가 끝나고 나면은 엄청난 기사들과 댓글들이 양상됩니다. 보시면은, 그러면 그 나라의 인성교육의 현지소를 조금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이번에 스페인이 4대0 아주 큰 점수차로 졌을 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로 난리가 났을 텐데, 스페인 언론과 국민들은 아주 품위 있게 기사를 쓰고 댓글을 적었더라고요. 예. 그동안 스페인이 4년 동안 세계 1위로 있으면서 행복했다, 그런 이름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예, 4년간 행복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참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문제고, 예, 어떻게 뭐 잘못됐고 비판적으로 갔을 텐데 그렇게 또 바라보더라고요. 이번에 오늘 우리가 1승 제물로 삼았던, 예, 알제리와 경기를 치면서 기사와 댓글을 보니까 아직은 또 상당히 누군가 책임자를 찾고 뭐가 문제인지로 조명되는 걸 보면서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성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유아보다는 저는 중고등학교 인성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소년 교화의 키워드 인성교육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한 3, 4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인성교육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조사했을 때도 70% 이상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은, 이 인성교육을 자신있게 그리고 실력있게 해주는 단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인성교육이 어렵냐라고 봤을 때, 많이들 하는 말이 총론은 있으나 강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당위성과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은 인성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없고요. 제가 인성교육과 관계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이 총론과 강론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론적으로 많이 가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학생들이 재미없어 합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아주 탄탄하지만 학생들이 재미없어 하고요. 그리고 지도자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배워서 적용하는 입장인데, 이분들은 총론은 잘 모르고 강론 부분만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 세부적인 것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가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냥 1박 2일 워크숍 받고 그 워크숍을 그대로 진행하는 정도? 이 정도로 좀 깊이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사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분이 프로그램 개발자와 그리고 학생들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인데,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인성교육은 하나의 업무예요. 예. 그래서 인성교육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입장보다는, 이번에 인성교육진흥법안이 통과되면서 업무가 또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인성교육 갈 때마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예. 학교 교장, 이게 인성교육 가다 보면은 교장 선생님 만나고, 예. 그 다음에 인성교육 담당하시는 학생부장님 만나고, 교사 만나고, 학생은 제일 나중에 만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인성교육에 대한 의지가 제일 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장님이 강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분이 강하시고, 학생 만나면은
인성교육을 하기 1분 전까지도 인성교육을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가서 인성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그때서야 이게 인성교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핵심은 학생인데, 학생은 인성교육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어른들이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이게 인성교육이 제가 보기엔 핵심입니다. 학생은 별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가르치니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심과 열정이 개발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도자, 정부, 교사, 학생, 이 순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와 학생이 만났을 때 그 인식의 차이가, 열정의 차이가 상당하게 있습니다. 딱 교실에 가는 순간 기운에 눌려서, 학생들이 하기 싫은 그 기운에 눌려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원불교에서 인성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제가 원불교 한 10년 정도 인성교육을 하고 다녔는데요. 앞에 있는 거 플러스 이게 더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가 어렵게 만들고요. 더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공신력입니다. 공신력. 예. 제가 이제 인성교육을 세종교당에서 세종시가 지금 새롭게 도약하고 있어서 아직 이런 무주공산입니다. 아직 특별하게 어떤 단체가 이런 인성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교사나 장학사나 교육청을 제가 찾아가서 원불교 인성교육에 대해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성교육이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인성교육 프로그램 설명하는 것보다 원불교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설명할 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요. 예. 인성교육에 대한 설명 플러스 원불교에 대한 종교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참, 예. 원불교는 이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겨도 괜찮다. 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직 원불교라는 종교가 공신력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교육계에서는 대안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제가 경험하기에는 원불교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런 또 원불교를 자체를 모르고 인지도가 없고, 더군다나 종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이제 종교적인 선교의 목적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참을 설명해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아직 이 원불교 인성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큰 요인들 중에 하나가 공신력인데, 이 공신력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공신력과 지도자에 대한 공신력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공신력은 어디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냐, 이 두 가지가에 따라서 공신력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 원불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라는 데서 공신력에 대한 조금 의무를 갖게 되고요. 이제 원불교 교무님들이 이 국가 청소년과 관련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공신력도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가 공신력도 없고 지도자로서 공신력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고, 특별한 인연관계가 없으면 원불교 프로그램이 학교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 인성교육은 앞에서 말한 어려움과 함께 이런 공신력과 인지도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또 배가 돼서 이 인성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인성교육을 원불교 청소년 교화의 핵심 키워드라고 얘기하는가?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원불교에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올 5월 26일 날 상정이 됐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안은 작년에 법안을 만들었고요. 올해 의원 108명이 상정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원 108명이 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108명이. 그것도 여야 의원이 서로 동조해서
그러면 그만큼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올 6월이나 7월 정도에 통과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일선 학교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자료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는데요. 일단은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가 되면은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학교장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예산과 그 다음에 계획이 평가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지속되지가 않거든요.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했다는 것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연차 계획, 5년차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된다는 겁니다. 확보가 돼서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가 됐지만은 이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인성교육이 뭔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금 인성교육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그 구축을 맡을 기관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모집하고 나서 이제 인성교육 전문가를 이제 모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인증을 해서 우수 프로그램들을 학교 현장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 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제 여기에 인성교육 전문가로서 원불교 교수님이 들어가시고 원불교 프로그램들이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어느 기관이 중심이 돼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원불교 교당이 중심이 돼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청소년 교화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에 있어서 100배, 1000배로 되지 않을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인성교육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인성교육 전문가가 각 지역 교당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원불교 청소년 교화의 핵심 키워드고 이 인성교육진흥법을 잘 활용하면은 청소년 교화에 있어서 큰 정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인성교육진흥법을 잘 활용해서 원불교에서 청소년 교화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뭐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성교육진흥법이 중요하고 우리가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 몇 가지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해보군요. 제가 작년 1년 원불교 심심풀이 M3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처음에 저도 이제 이거 느낀 점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 원불교 마음공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올해 제가 이제 학교 한 2군데 정도 가서 해보니까 제가 들으신 느낌이 이런 학문적인 정의보다는 대중적인 공감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학자이면서 이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은 학자들 사이에서 마음공부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학자들 사이에서 마음공부 정의에 대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긴 불가능하고 이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의가 나기도 불가능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인성교육 전문가나 많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학문적 합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학문적 합의가 오랫동안 나왔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학문적 합의도 이루어져야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어느 정도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마음공부 정의에 대한. 그러면 좀 더 대중적이고 쉽게 다가서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학문적 정의를 아무리 잘 내려도
인성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관심이 없고요. 그 학문적 정의가 틀렸는지 맞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은 너무나 학문적인 합의를 두는데 중점을 둬서 거기 보시면 제가 표를 넣어놨습니다. 예. 마음 공부에 대한 정의인데 어렵지 않으세요? 보시면 저는 한 10번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매일 보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배워도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예.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야지 프로그램의 상품성이 생기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학문적인 합의를 하는데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쉬운 것도 있지만 거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 사자범위 인성교육 실천 연합에서 인실연에서 만든 건데 이제 인성이 실력이다. 그래서 공부 1등보다는 마음 1등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 공부 1등은 한 사람이지만은 마음 1등은 모두가 될 수 있고 공부 1등은 자기만 행복하지만은 마음 1등은 가족과 사회를 행복하게 한다. 라고 해서 공감 누르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만 명이 공감 눌렀네요. 예.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학문적인 합의는 어떨지 모르지만 대중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원불교에서 만든 마음 공부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런 인터넷상에 올려서 검증을 받는 네티즌들로부터 공감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만든 개념들이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서로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공감대를 얻는 것은 상당히 조금 노력을 덜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마음 공부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내린 정의, 이것을 보통 조작적 정의라고도 많이 하는데 원불교에서 대중에게 다가가기 쉽게 마음 공부에 대한 정의를 했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의인가. 학문적으로 옳은 것은 50%밖에 안 되고요. 50%는 대중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저희 마음 공부가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경기 한번 설명하는데도 학생들한테 한 2시간은 해야지 설명이 됩니다. 예. 하기 때문에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교육과정 정책에 부합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잘 보시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소비가 되는 주체는 학교입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를 컨트롤하는 것이 국가의 교육과정이고요. 학교는 국가의 교육과정 안에서만 움직이지 교육과정 밖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예.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국가의 교육과정과 부합되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의 인성 교육이 중요시되면서 국가의 교육과정을 관장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성 교육을 교육과정에다가 목표에다 삽입을 시켰어요.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는 다양한 교과목이 생기고 변화가 생깁니다. 책자 보시면은 현행 교육 목표하고 개정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유아들한테 있어서 가장 국가에서 관심을 쏟는 부분은 기본생활 습관입니다. 기본생활 습관. 예. 잘 씻고, 예. 또 밥 잘 먹고, 예.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포커스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천심회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생활 습관, 예.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기본생활 습관이니까요. 기본생활 습관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돼 있어야 되고, 이 유아나 유치원에서 프로그램 평가할 때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유심히 볼 거예요. 예. 유아가 명상을 잘한다. 이것도 좋겠지만은, 예. 그것은 기본 습관이 잘 된 상태에서 명상을 볼 겁니다. 일단, 예.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목표사항은 기본생활 습관이 되겠고요. 예.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밑줄 그어진 부분 있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른다. 이 배려가 프로그램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포즈를 했을 때 이 배려가 목표에 없으면 학교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과과정 목표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배려가 들어가는 것은 학교 폭력 때문에 들어갔어요.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데 연구 결과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성교육의 요소가 배려와 공감이라고 해서 배려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할 때는 배려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기본생활 습관은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 다른 게 있으면은 평가에서 어렵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것은 여기는 중학생 하의 목표를 보시면 돼요. 중학생도 공감, 소통, 배려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오블교에서 인성교육을 한다 그러면은 공감, 소통, 배려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된 거거든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 고등학교가 되면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또 오블교 훈련법하고 또 매칭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 주면은 국가에서 공신력을 갖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새롭게 개정된 학교급별 초중고 교육 목표에 맞춰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학교에서 환영받는 프로그램이 된다. 그래서 이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인성교육 핵심 키워드는 기본 생활습관,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는 배려, 나눔, 공감, 고등학생은 공동체 생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어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생애 주기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인성교육을 대행해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고 있는 인실련이 있습니다. 그 인실련에서 교육부 교육과정에 발맞춰서 거기서는 영역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계략적인 안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생활습관 교육, 초등학생은 풍부한 학습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교육. 이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 통합교육인 거예요. 통합교과적인 안목입니다. 하나의 교과가 아니라 통합적으로 통교과적인 안목에서 인성교육을 시키겠다. 중고등학생은 나오죠. 학교 폭력이 너무나 극심하니까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입니다. 대학생은 요새 공대나 문과계열 서로 너무나 양분돼서 서로에 대한 과목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전공을 초월하는 인재교육, 통소평, 그리고 부모는 가정에서 이해결통한 자연스러운 교육. 그 다음에 범용 인성교육은 이런 연령대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인데요. 지정의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마음의 교육.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 3학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육과정 목표를 정확히 두고 이런 생애 주기별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불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의 생활습관 교육은 천심에서 주관이 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생의 프로그램은 청소년국에서 개발을 하고, 중고등학생은 청소년국과 교립학교에서 주체가 돼서 개발을 하고, 대학생은 지금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인증된 유일한 프로그램 하나가 어물교에서 도덕교육에서 만든 프로그램 하나가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덕교육원과 대학법당에서 대학생과 관련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운영하시는 원상 마음공부에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범용 인성교육은 모든 연령대를 통합하기 때문에 교화연구소와 유교기관이 주관이 돼서 하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어느 기관이 허브가 돼서 어느 기관이 주도적으로 할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유아 인성교육 관련해서 많은 것을 봤지만 저희 천심회 프로그램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상당히 우수한데 효과 검증을 과학적으로 좀 못한 면이 있어요. 효과 검증만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효과 검증을 조금 이제
다른 데서 많이 쓰는 척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못한 부분, 그리고 표집을 했을 때 그 표집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표본 추출을 좀 더 과학적으로 못한 부분,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조금 공신력에서 조금 이제 미스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천심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디에 내놔도 훌륭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네 번째는 그래서 프로그램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제를 이런 각 영역별로 각 단체들이 주관이 돼서 통과를 시켜서 원불교 안에는 생애 주기별로 영역별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제를 통과한 프로그램들이 한 개씩이 다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영역별로 하나씩 통과한 단체가 있는 단체나 종교기관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일단 원불교에서 대학생 부분 하나 통과했습니다. 올해 지금 제가 개발한 심심풀이 M3가 올해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통과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천심에서 통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원불교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인성교육 평가 인증제를 통과한 프로그램을 갖춘 집단이 된다 그러면은 그 공신력은 상당히 커질 걸로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지금 작년에 2회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1회 때는 총 152개 프로그램 응모해서 23편이 인증이 됐고요. 작년에는 2회 때에는 76편이 접수돼서 22편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증이 되면은요, 교육부에서 홍보를 다 해주고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일체 다 해줍니다. 예. 그리고 인성교육 인증 프로그램은 마크도 달게 되고요. 공신력이 확보가 되는 거죠. 아직 원불교 같이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형편에서는 이 부분이 되면은 날개를 달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언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하려면은 한 3단계 정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서류 전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원불교 내에서도 프로그램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공모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은혜 학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이렇게 세밀하게 평가를 안 받아봐서 이런 데 가서 평가를 받으면은 재료는 좋은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그리고 포장을 잘 못해서 프로그램에서 불이익을 평가해서 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책자에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한 개를 개발하더라도 이 평가 기준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지, 예, 국가적인 공신력을 얻고 프로그램이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5번째인데요. 5번째가 이제 교무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 원불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교육청 장학사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왔는데, 그 전에 이제 학교가 가진 맥락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종교당에서 가서 세종교당 부설로 청소년 상담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컨셉을 인성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도와야겠다고 해서 학교에다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전부 다. 인성교육 우리가 할 수 있다. 잘하는 데다. 해서 2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해달라고. 예, 그랬는데 저희가 학교에 대한 맥락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예, 이틀간에 해달라고 왔고, 예산은 600을 줄 테니까 이틀 동안 해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저희는 생각하기에 2달 정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인력이 없잖아요. 저하고 저희 교도님하고 해서 한 2명이 있으니까 2명이 가서, 예, 한 2달이나 3달 정도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또 2명 더 끌어당겨서 4명을 해가지고 강사를 올렸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한 번에 16명이 와서, 예, 600명을 이틀 동안 해달라, 예, 이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되잖아요. 예, 거기서는 프로그램 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강사의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아이들 시간이 좀 비잖아요. 그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학교 맥락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은 인성교육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50%밖에 없어요. 학교 맥락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학교의 시스템, 학교의 구조를 알아야지 인성교육 성공합니다. 우리 교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교당의 현실을 모르고 나서 무조건 어떤 프로그램만 보급하면 잘 확산이 안 되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 현실에 대한 맥락을 아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장 선생님의 의지는 강하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의지가 떨어진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서로 오케이만 됐다고 좋은 건 아니고 실무자들과 오케이가 돼야 되고 학생들이 어떻게 흥미 유발하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 학교 맥락에 대해서 떠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읽어보십시오. 학교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평가에 따라 많이 움직이는데, 이 아직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지 않고요. 제가 진학 상담을 하려고 부모를 만나면은, 진로 상담을 하려고 만나면은 진학 상담으로 옮겨가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진학으로 이렇게 가는 풍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대학 가는데 뭐가 도움이 되냐, 이렇게 많이 결론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학교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제가 책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사회적인 측면과 대사회적인 맥락, 그 다음에 학교적인 맥락을 다 파악하고 나서 원불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핵심인데요. 제가 해보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명상을 좋아합니다. 좀 뒤에 하겠는데요. 원불교 정착연구소 실시한 사회론 조사를 봤을 때 원불교하면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47.2%가 불교의 한 종파, 원불교하면 떠오르는 대상은 47.1%가 동그라미 표시. 이것을 합쳐보면 원불교에 대한 정체성, 이미지는 동그라미를 믿는 불교의 한 종파. 사회적으로는 원불교를 동그라미를 믿는 불교의 한 종파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47%가. 이것이 원불교에 대한 정체성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원불교의 이미지, 정체성은 뭘까? 제가 관계된 분들 만나보면은 원불교가 또 좋은 편입니다. 대안학교를 워낙 잘 운영했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마음 공부 정도가 원불교에서 형성된 이미지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들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밖에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밖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원불교 인성교육의 정체성은, 인성교육 하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도덕성과 연결이 되고, 그 도덕성을 했을 때는 정서적 요소,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성교육은 주로 인지적 요소 위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인지적 요소의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봤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성교육에서. 그래서 이 인지적인 인성교육은 어렵겠다. 우리가 들으면 사리 연구가 되겠죠. 긍정적으로 봐라, 이런 것들이 다 인지적 요소인데, 그래서 정서적인 요소와 행동적인 요소를 개입해야 되는데요. 정서적인 요소는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겁니다. 잘못을 했을 때 수치심이나 죄책감, 부끄러움 같은 것이 생기고, 남들이 아파했을 때 함께 아파하는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죠. 이런 부분들은 명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인 요소는 도덕적으로 판단한 부분들을, 도덕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적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행동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우리 작업시사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인지적인 요소가 안 되니까 지금 정서적인 요소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짧은 지식을 봤을 때는 행동적인 부분까지 해결해주는 인성교육은 없습니다. 없는데, 원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도 교조를 보면서 봤을 때 원불교는 도덕의 교육이 아니라 도덕의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기질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내 마음, 내 경계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반적인 도덕교육은, 인성교육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정체성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고, 이것을 원불교 인성교육에 접목을 해서 한다면은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유문형 공부가 되는데요. 이 유문형 공부를 통해서 행동 변화까지 일어나면은 인성교육으로서
히트를 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행동까지 확실하게 변화시켜주는 인성교육은 드물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인성교육에 접목을 시킨다면은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사실적인 내 마음을 가지고 기질이 변화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마음을 바라보고 챙기는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에 스며들어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당장 효과는 나지 않아도 기질 변화를 시켜주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것을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내 마음, 경계를 따라 일어난 내 마음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해준다면은 충분히 성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원불교적인 프로그램이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해본 결과 명상을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유문형 공부를 했을 때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고 이것을 시대와 대상에 맞게 잘 가공을 해서 원재료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공을 해서 접목한다면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원불교가 청소년 교화에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두서없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